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던 스리랑카의 항만을 한국에서 운영하기로 결정되자 중국에서는 또다시 한국이 중국의 것을 훔쳐갔다고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인도양에서 임무를 마치고 보급을 위해 스리랑카의 한반도타항에 입항할 예정이던 중국 선박 위안항 5호가 인도의 요청으로 인해 입항이 거부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스리랑카는 인도와 붙어있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사실상 인도 부근에 중국 배가 진입하는 것을 거부한 것인데요. 스리랑카의 입항이 거부된 위안항 5호는 중국의 원양 우주 관측선으로 움직이는 과학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위성과 우주선을 관측하며 중국의 우주 개발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순수하게 과학적인 용도인 듯한 배인데 인도가 스리랑카의 위안항 5호가 입항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위안항 5호를 비롯한 중국의 우주 관측선들에게는 또 하나의 임무가 있으니 바로 중국에서 발사한 ICBM 실험의 추적 및 관측입니다. 스리랑카에 입항한 위안항 5호의 운용을 중국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에서 맡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그 용도가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죠. 또한 타국의 영해에 허가받지 않은 관측선이 들어가는 건 군사적 도발에 맞먹는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해안선 측량 정보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로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76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에는 해안 측량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제7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지를 제작하여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의 기준을 세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일본군은 측량을 핑계로 조선 연안에 어떤 지점에라도 일시 상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집된 측량 자료는 군부의 주관하에 지도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 지도란 향후 조선 연근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투에 기여하는 해도 작성이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불공평 조약을 근거로 1875년 일본의 군함 호쇼함이 파견되어 부산에서 남해도까지를 대상으로 삼아 해안 섬들의 수심, 지형, 지명, 정박지 등을 측량하여 조선 남한항해 일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제출되어 이후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조선 해안 측량권은 대표적인 주권 침해 사례로 언급되며 향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1일에는 제주도 동남쪽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 측량선이 무단으로 들어와 조사 활동을 벌이자 한국 해경선이 즉각 출동해 퇴거를 요청하며 긴장 속에서 대치를 이어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시절 버릇을 못 버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며 일본에 대한 경계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타국의 관측선이 허락 없이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도양의 위안항 5호와 같은 관측선들을 대거 투입하여 해양 지도를 그려나가며 인도양을 장악하려는 군사적 야욕을 보여왔었습니다. 거기에 인도와 이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스리랑카의 항구에 관측선을 배치하고 사실상 군사기지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인도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의 진출을 막아야 했기에 스리랑카의 입항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의 엇갈리는 요청을 받은 스리랑카는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것 같은 기분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한 스리랑카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주변의 강대국인 두 국가 모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스리랑카는 제3의 선택지를 골라 충격을 주었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이 노리던 스리랑카의 항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개입 없는 항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항만 운영을 한국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리랑카의 항만은 중국이 그리는 해상 실크로드에서 인도양을 잇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스리랑카는 1대1로 사업을 통해 중국에서 막대한 차관을 받아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여 아시아의 무역 허브로 거듭나기를 꿈꿨으나 1년에 단 34척만의 배가 항구를 찾으며 적자가 누적되기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반도타항 건설에 소요된 부채 11억 2천만 달러를 갚지 못하고 결국 중국의 부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항만 사용권을 99년간 넘겨주었는데요. 사실상 자국의 영토를 빼앗긴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항만을 팔았음에도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던 스리랑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 코로나까지 넘어와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며
스리랑카는 결국 국가적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당시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 박사 대통령의 가문이 1대1로를 통해 막대한 부를 얻었다는 게 밝혀져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키기도 했죠. 친중 대통령이 쫓겨나고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국을 손절하기로 결정한 스리랑카는 한국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해양대와 스리랑카 항만공사가 해운항만물류기술 국제교류회를 열어 스리랑카 항만공사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및 해상교통 시스템 구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수출 강국인 한국의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2024년까지 스리랑카의 해운항만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사실상 스리랑카의 항만 시스템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난데없이 한국이 끼어든 것 같지만 사실 한국과 스리랑카는 오랫동안 교류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의 생산기지를 구축하면서 스리랑카를 동남아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왔는데요. 당시 2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현지인의 막대한 고용을 창출해내고 스리랑카 연간 수출액의 10분의 1을 한국 기업이 생산해낼 정도로 큰 기여도를 가졌었습니다. 덕분에 스리랑카에서 코리아는 신용카드나 다름없는 신뢰도를 보증하게 되었죠. 이처럼 2000년대 초반 스리랑카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신흥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리랑카의 공용어 타미러가 한국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양국의 인연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타미러로 아빠는 아빠이고 엄마는 엄마, 나는 난, 반갑다는 반합감 등 동일한 어휘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어휘가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의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민속놀이에서도 유사성이 나타나 학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윷놀이를 윷놀이, 제가차기를 제기놀이, 쥐불놀이를 추불놀이로 부르는 데다가 놀이의 형태도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언어 문화적 공통점 덕분인지 스리랑카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나라로 한국이 뽑히기도 했는데요. 보통 외노자라고 하면 불법 체류 문제, 말도 통하지 않고 범죄율이 높다는 편견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스리랑카의 외노자들은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리랑카 현지의 한국 취업자 훈련센터를 거친 사람만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한국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센터에 들어갈 수도 없어 스리랑카의 고학력자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시험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닌 내부에서 군대나 다름없는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한국의 역사, 언어,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직업 훈련을 거친 후에야 한국으로 일하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교육과정에 한국의 존댓말, 식사법, 인사 등의 예절 문화까지 포함되어 스리랑카 외노자들은 한국에서 적응이 매우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치열한 훈련을 통과하여 한국으로 오는 스리랑카 외노자들은 다른 외노자들과 비교해서 매우 뛰어난 실무 능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스리랑카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건 양국의 높은 임금 차이 때문인데요. 스리랑카 대졸 기준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인 반면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300에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몇 년만 한국에서 일해도 스리랑카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덕분에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한국을 외노자들의 천국이라 부르며 한국은 우리들에게 꿈의 나라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가고 싶다라며 한국 취업자 훈련센터의 경쟁률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한 스리랑카 공동체 자나카 회장은 스리랑카는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만 잘 쓰면 10년 후 정말 큰 돈을 갖고 갈 수 있고 귀국 후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도 과거에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스리랑카 국민들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이 현재 스리랑카 부도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스리랑카 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한 스리랑카 공동체는 지역에 이바지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한국과 스리랑카를 잇는 다리로서 역할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스리랑카의 모습은 과거의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1960년대 북한과 중공군으로 인해 폐허로 변해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독일을 향했었습니다. 수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피땀을 흘리며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던 건데요. 현재 스리랑카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그 시절 한국처럼 머나먼 타양에서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사회의 시민으로 우뚝 서게 되리라 믿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